예, 대북제재조사특위위원장 유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대북제재 위반 조사특위는 지난해 활동했던 북한 석탄 반입 TF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북한 석탄 반입 의혹 TF는 지난해 8월 출범해서 4차례에 걸친 자체회의 및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을 집중 추궁해 왔습니다. 그간의 활동 경과, 향후 과제 등을 담은 자료와 최근까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제기한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문을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북 제재 위반 조사특위가 새롭게 확대 개편하여 출범합니다. 최근 공해상에서 북한산 석탄 및 석유 제품 불법 환적 의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이 정부에는 그야말로 마이동풍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소속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해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데 다같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출항 보류된 선박이 한 척 더 확인된 것과 문재인 정부가 방관한 사이 북한 불법 환적이 여러 건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또는 공해상 정제의 불법 환적 혐의로 출항 정지, 억류되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항 보류된 선박은 지금까지 5척, 출항 정지가 4척, 출항 보류가 1척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로 해경 등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현재까지 출항 보류 조치된 선박이 1척 더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출항 정지 또는 출항 보류된 선박은 모두 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선박은 더 파이오니어, 라이트하우스 옴마, 코티 탤런트 이 선박인데 여기에다 최근에 카트린호가 출항 보류되어 있고 제가 어제 발견한 것은 DN 5505호로 출항 보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조치된 것인데 사유는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박은 총 6척이고 한 척 루니스호는 지난번에 공해상으로 정제를 싣고 나가서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금 공고 조치를 받은 그런 선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출항 보류라든지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으며 출항 보류된 선박은 DN 5505호라는 토고 국적 선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1월 7일 선명을 변경했는데 선명을 변경하기 전에 배 이름은 시앙진이라고 합니다. 이 선박은 지난 러시아 라토카를 출발해서 올해 2월 초 포항 신항에 연료 에너지 석탄 3,217톤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하였다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선박은 작년 11월 1일에도 포항 신항에 연료 에너지 2,588톤을 싣고 와서 하역한 다음 출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위를 발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마지못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감시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된 루니스호를 당국이 조사하고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 선박은 2017년부터 여천, 울산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만 5천 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루니스호는 출항할 때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의 하이퐁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싱가포르 항을 들리지 않았다고 싱가포르 정부가 확인을 한 바 있고, 마린 트래픽 항적 기록에 따르면 루니스호가 동중국의 공해상 등에 머물러 불법 환적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목된 와이즈 아니스트 호는 지난해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5,500톤을 실은 후 한국으로 들여오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어서 억류 중입니다. 이 석탄을 들여오려던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고 또 돈을 지불했다고도 하는데 또 석탄을 빨리 환적해서 보내라는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 정황인데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내에 석탄이 반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제유의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SBS 어제 뉴스를 통해 소개되었듯이 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환적하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재환적하는 모습을 일본 해상자유대 초계기가 촬영해 미국과 일본, 우리 정부에까지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석유 제품 환적은 지난 3월 20일 밤부터 이틀날 새벽 사이 대만 해협 북쪽에서 이루어져 1차적으로는 한국 유조선 A호가 제3국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환적했다고 합니다. 제가 입수한 일본 초계기 촬영 사진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환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북한 배에 직접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12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 선박으로 정제유 불법 환적 적발 사항이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총 12번까지 있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렇게 11, 12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면은 총 12번에 걸쳐서 날짜는 2018년 1월 20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로 12회에 걸치고 장소는 동중국의 공해상 250km 떨어진 곳, 또 상해 동쪽입니다. 이렇게 250km, 250km, 350km, 400km에서 상해 앞바다나 아니면 대만 북쪽 이렇게 해서 환적이 이루어진 곳이 나와 있고 그 공급한 배 이름도 일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6퉁호는 지난번에 유엔의 그 결의서에도 유엔의 조사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행 11호라고 벨리즈 국적의 선박이고 세 번째는 선적불명, 네 번째는 신유안 18호에서 이건 몰디브 선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공급선이 있고 공급을 받은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는 레성강, 예성강이 되겠죠. 북한은 리를 그대로 쓰니까 레성강. 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성강. 세 번째는 유종 2호. 이렇게 해서 이게 제3국적선에 의해서 북한으로 이게 환적이 된 그런 것을 촬영한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3번째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요번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는 11번째, 12번째 이렇게 해서 총 12번에 걸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석유 제품 불법 한적은 의심 행위가 포착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직접 한 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차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불법 한 적이지만 북한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직접 관적한 것은 제3 국적 선박이므로 우리 선박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입장이지만 너무나 안이한 해석이고 이렇게 한다면 불이 난 현장에서 한 집 건너 있는 다른 집은 안전하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박이 전혀 짐작을 못했는지 또는 북한으로 넘어간 걸 알면서 가담한 건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만 해협 북쪽 바다는 북한의 불법 한적이 횡행하는 곳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불법 한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에도 조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방관을 넘어선 동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대정부 조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와 의심 사례를 지적하며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에너맥스사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총리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후속조치 점검을 위해서 총리실에 에너맥스호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물었더니 관세청 확인 결과 해당 북한산 석탄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부분에 대한 미수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업계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에너맥스사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 그 석탄이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부는 여전히 불법 석탄 및 유류 반입이나 환적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앞으로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의심 정황들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는 사이 우리 국적 유조선이 북한 불법 한적의 온상이 된다는 의심이 들고 또 불법 한적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항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결국 애꿎은 우리 선박과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 정부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루니스호를 비롯한 여러 의심 선박에 대해 상세한 항적 조사, 차항지 허위 기재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역, 정부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 환적된 제품의 최종 목적지, 소비지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특위 활동은 물론 상임위 활동에서도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